14번째 시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볼람이에요. 볼람. 여기 물이 있는 볼, 감하고 다른 게 이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볼람과 볼견이 합쳐진 글자가 볼람이에요. 윗부분은 볼람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볼견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여기에 어진발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가 되게 보는 거예요. 유람하고 관람 할 때는 뭔가 익히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볼람은 신하처럼 눈을 아래로 뜨고 몸을 이렇게 누워서 이 그릇에 물을 아주 찬찬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그리고 볼견도 보기는 보는데 찬찬히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볼람은 관람, 유람, 놀러가서 보는 것을 유람이라고 하고요. 노을 유자잖아요. 그리고 관람은 여기도 볼관, 볼람 두 개 다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다, 약이에요. 간략하다. 여기 밭전과 각각각이 합쳐진 글자예요. 본래 자신의 생산지에 이르러 다스린다는 뜻이었으나 후에는 대강, 빼앗는다, 대강 한다 라는 뜻에서 이 글자가 생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밭농사를 이제 내 밭농사예요. 각각 알아서 밭농사를 자기 거니까 각각 알아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의 밭을 내가 농사를 지을 땐다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뺄 거 빼고 이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여기서 생략할 것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다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배우게 되거든요. 내 농사를 지을 때는. 그래서 간략하다, 약이 이 글자의 의미로 더 맞는 거예요. 남의 집에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는지를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효과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밭전자와 각각 자기의 농사를 짓는다면 간략할 약이 맞는 거예요. 중간에 끊는다. 중약이에요. 그리고 간단하게 한다. 그래서 간약이에요. 살피다 량, 믿을 양이에요. 이게 보면 서울 말씨예요. 서울 말씨는 표준어가 되니까 참되고 믿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다른 지역 경상도라든지 이런 그곳에서 자란 선생님들은 그 국어를 가리키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서울말을 쓰는 사람들의 말이 맞고 믿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는 뜻이에요. 양지. 그리고 그게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라, 양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씨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서울 말씀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이라고 하는 서울 경자를 씁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말씨는 우리가 표본으로 살피다, 표본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피다, 또 믿을 수 있다. 살피다는 것도 있지만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어라 라는 뜻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렇게 알아라 라는 뜻이 더 많이 있어요. 알아서 살펴라기보다는 이것은 양지해 주세요. 그렇게 알아주세요 라는 뜻을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라고 믿을 양이 더 많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쓸 여자가 있어요. 힘쓸 여자는 여기가 힘을 쓴다는 뜻이고요. 여기 이 글자가 타이른다려예요. 타이른다려. 여기는 사람인 편, 여기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고 여기는 일만 만자잖아요. 사람이 일만 번 막 갈고 닦고 그렇게 일하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도록. 그러니까 힘쓸 여가 되겠죠. 뭔가 계속 독촉하고 힘쓰도록 독촉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격려해서 힘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힘쓸 여자가 됩니다. 여기 조금 새로 배운 사람 인자에 일만 만자. 그러니까 사람이 힘써서 일하는 것을 일만 번, 여러 번 갈고 닦듯이 권하고 타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힘쓰도록 한다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타이르다 리어예요. 여기에 써 있는 건 일만 만자입니다. 일만 만자는 벌의 모양을 본땄다고 해요. 이렇게 벌의 더듬이, 그리고 벌의 가슴, 그리고 벌의 배, 그리고 벌침이에요. 일만만, 사람이 일만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거기에 힘력자를 넣어서 더 많이, 그리고 타이른다 이런 뜻에서 계속 힘쓴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힘쓴다 라는 뜻에서 힘쓸 여가 되었습니다. 생각할 여예요. 생각할 여. 여기가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호랑이는 참 무서웠다 그러잖아요. 특히 이제 엄마들이 일을 하느라고 아기를 그 밭가에다 놓고 일을 했대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산인데 거기서 어슬렁 호랑이가 와서 호랑이한테 잡힌 사람도 많고 호랑이한테 물린 사람, 놀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범이 이제 범호는 이렇게 울상자에다가 이렇게 삐쳐서 내려오고 7, 7자의 머리에 이런 무늬가 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날까봐 내가 계속 두려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생각사가 들어있죠. 생각사. 그래서 생각할 여가 돼요. 그러면 사려, 고려 전부 다 생각한다는 생각할고, 생각하려, 생각해서 사 이런 글자예요. 고려하다, 사려 깊은 이런 단어들입니다. 곱다려, 고구려도 이 곱다려 자를 쓰고 있었어요. 잘 이유는 깊이 이렇게 아직 그 이유를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려도 아름다울 려자를 쓰더라고요. 곱다려. 사슴이 서로 붙어 떼지어 다니는 모습이 맑고 곱다는 데서 곱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면 사슴이 여기에 순놈, 앞놈의 이렇게 궁딩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지금 이렇게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사슴 녹자를 붙였습니다. 사슴 뿔이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윗상이 아니라 견줄비자. 요게 견줄비자예요. 요게 사슴녹입니다. 사슴녹은 이렇게 창고고자가 있는 거 보니까 집에서 이 사슴의 쓸모가 참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길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사슴녹입니다. 사슴 뿔이고요. 그리고 앞놈과 순놈의 사슴의 모습입니다. 곱다, 려입니다. 수려, 아름다울, 수여입니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기는 아름다울 화, 곱다려 이렇게 됩니다. 화려한, 수려한. 불쌍히 여길 년이에요. 불쌍히 여길 년은 반딧불이, 요게 반딧불 린이에요. 반딧불 린.
반짝거리듯 반딧불이 반짝거리듯 마음속에서 내 마음의 착한 마음이 반짝거린다 라는 뜻에서 일어난 가엾게 여긴다는 뜻을 가진 낱말이에요. 반딧불은 이렇게 불이 좀 쌀알 같아요. 그래서 쌀 밑자가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도깨비불린이라고도 해요. 도깨비불. 옛날에는 그게 도깨비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보죠. 자, 그래서 여기 쌀밑, 쌀알만한 것이 여기 오르락 내리락. 이거 쌀바랑서 오르락 내리락. 첫 번에는 반딧불인가 몰랐었고요. 그게 도깨비불인가 했는데 나중에는 반딧불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렇게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오르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 이것을 우리는 가엾게 여길 련이에요. 가엾게 여길 련. 가련하다, 애련하다, 이런 것은 전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심의 반딧불린입니다. 반딧불은 쌀알만하고 오르락 내리락 반딧불이 움직이는 모습을 해서 반딧불린과 합쳐진 글씨입니다. 글씨, 글자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워할 연이에요. 그리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워할 연인데 연모하다 또 연애하다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워할 연인데 이 말이 연이어서 그치지 않듯이 마음속으로 한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실처럼 계속 이 말이 연이어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 말하고 싶어요. 계속 말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실처럼 연이어서 이런 것을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그리워할 연이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생각나는 거, 쉬지 않고 말하고 싶은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그리워할 연이라고 합니다. 실사가 하나가 아니고 양쪽에 두 개 붙었죠. 그리고 여기는 말한다,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어는 말한다,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연이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를 그리워할 연이라고 합니다. 연모, 연애 할 때 쓰는 그리워할 연입니다. 연니을 연이 있어요. 연니을 연. 연니을 연은 솥이나 술잔에 귀를 실로 묶어서 계속 이어서 끊기지 않는다는 데서 잇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어준다라는 뜻이에요. 서로 연결을 해준다. 관계를 맺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술잔 같은 거는 조그맣기는 한데 얘가 세트로 있어야 술이 좋잖아요. 술잔의 크기가 크고 작고 모양이 이렇게 다르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술잔 같은 경우는 좀 작은 것들은 손잡이를 우리는 이렇게 귀 모양이 닮았다서 귀라고 해요. 손잡이, 귀. 거기를 이제 이렇게 서로 도망가지 말라고, 없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귀를 실로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얘가 한 세트가 어디로 안 가잖아요.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귀를 실로 묶어 놓는다고 해요. 또 이제 큰 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 손잡이 식으로 된 이때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큰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 부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솥을 옆에다 같이 놓고 그냥 연방을 맺는 거예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연방을 맺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합한다. 연합한다. 밥을 같이 먹어가면서 연합을 한다는 뜻에서 솥을 같이 이렇게 솥의 귀를 실로 연결한다. 이래서 연방,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쓰는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잡이, 구멍을 말해요. 그릇에 솥이나 술잔에 그릇, 큰 솥에는 손잡이가 있어요. 거기가 귀라고 해요. 그리고 술잔도 손으로 잡는 이렇게 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귀가 있는 그러니까 술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손잡이 같은 귀, 그 손잡이를 귀라고 해요. 그리고 실로
연결을 한다. 그래서 실사. 이거는 소시의 소정. 솥은 이렇게 니은하고 샥 앞에 하고 이렇게 굽이 높은 제사 지낼 때 쓰는 이러한 굽이 높은 솥 모양을 이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락과 이쪽 부락이 서로 연방, 큰 나라와 나라가 연방을 합니다. 또 연합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이어준다, 관계를 맺는다 라는 뜻의 연리을 연이 됩니다. 마지막 글자는 연꽃 연이 되겠습니다. 연꽃이라고 하니까 식물이어서 초두변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초두변. 그리고 이을연자잖아. 여기가 이을연, 차가 쭉 이어서서 간다. 차가 이어져서 간다. 이을연자잖아요. 그래서 연꽃과 이을연이 합해져서 우리는 연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연화는 연꽃이고요. 연근은 연꽃의 뿌리라는 뜻이죠. 연근은 음식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